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테스트 잘하는 주니어 개발자 되기로 발표를 맡게 된 정정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발표에 앞서서 간단한 이제 발표자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코키라는 회사에서 안드로이드와 플러터를 담당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앞쪽에 연차나 회사들만 보면은 사실은 회사의 연차 자체는 사실 굉장히 긴데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죠. 제가 거의 한 7년 정도를 사실은 QA로서 업무를 봤었고, 사실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게 된 지는 사실 이제 4개월, 5개월 차 정도 되는, 아마 이 발표를 듣기 위한 여러분들과 같은 주니어 개발자의 입장에서 이 발표를 지금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오늘 여기서 뭐 저랑 비슷한 연차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테스트 도입을 위해서 이 발표를 들으시기 위한 분이 계실까요, 혹시? 제가 사실 여기 막내였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도 될지 좀 두렵네요. 네, 일단은 제가 이 QA에서부터 7년 동안 직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테스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잘 설명드릴 수는 있되, 제가 이 5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안드로이드 개발 일을 계속하면서 이제 QA에서부터 테스트 정보들을 들었던 것들과 그다음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게 되면서 부딪혔던 괴리감들, 그리고 이런 테스트를 도입할 때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궁금하시겠지만, 와, 그러면은 매번 나를 괴롭히는 QA가 과연 개발 일을 하면은 나보다 테스트를 잘할까라는 의문감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발자분들이 왜 테스트를 잘 못하는지에 대해서 요즘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도 잘 못합니다, 테스트. 네. 이제 발표 제목을 보시면은 테스트 잘하는 주니어 개발자 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잠깐 손들어 보라고 하셨었는데 실제로는 좀 굉장히 쉬운 내용들로 사실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서 정말 테스트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들으시려면은 저희 이 같은 트랙에서 점심 먹고 나서 사실 재성님께서 준비한 이제 서버 개발자도 작성 가능한 안드로이드 테스트를 보시면 조금 더 테스트에 깊이 있는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고,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니어 개발자로서 테스트를 도입할 때에 발생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는 하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서 좀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하기 위한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발표 자체의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한번 고려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발표 난이도 자체를 좀 많이 낮추다 보니까 코드적인 내용들보다는 그림적인 내용들로 많이 대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크게 3가지 주제로 이야기해 볼 거예요. 글씨가 좀 작긴 하네요. 간단하게 일단은 저희들이 당연히 테스트 이야기를 해보려면은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간단한 테스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거고,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구글 검색창에 테스트만 검색해 보셔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2번째, 3번째 목차에서 테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제가 잠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적어놨고요. 2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개발자로서 전직을 하고 나서 테스트를 도입하게 되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QA 시절에 이제 이 UI 테스트를 도입하게 되면서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이 직면했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적어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째로 아마 좀 독특한 목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QA가 없는 회사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본인 회사에 QA팀이 있어서 테스트를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그렇죠. 생각보다 사실 QA팀이 전속적으로 테스트를 맡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런 테스트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내에서 어떻게 테스트를 하면 좋을지, 어떤 테스트 문화를 그 사내에서 만들어 나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혹시 여기서 제가 테스트란 어떤 건가요? 이런 질문 하시면은 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혹시? 테스트를 왜 해야 되죠? 혹시? 네, 사실 이런 반응을 제가 예상했기 때문에 제가 정의를 적어 왔습니다. 우선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사실 좀 더 복잡한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소프트웨어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던 소프트웨어가 의도적으로 실제로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한 대로 예상한 결과대로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사실은 테스트인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저희들은 테스트를 한다, 뭐 과정이라고 많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질문했던 테스트가 왜 필요한가? 뭐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내가 만든 것들이 정말로 잘 움직이는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나의 코드가 정말로 신뢰 있는 서비스로서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코드인 건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머리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테스트가 왜 필요한지. 그런데 이제 가슴과 저희 일정 시간들은 그런 것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 테스트가 서비스의 기반적인 부분들을 되게 많이 잡고 있고, 이런 테스트들이 얼마나 단단하냐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의 퀄리티와 안정성 그리고 신뢰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이런 테스트가 하위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존재를 한다고 해서 뭐 당연히 테스트는 완벽한 것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완벽한 건 아니죠. 저희들은 인간이고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나 뭐 잊어버린 부분들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사실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사실 저도 테스트를 많이 해온 사람이지만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게 되면서 기능적인 부분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쫓겨서 테스트 코드를 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런 테스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테스트가 왜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알아볼게요. 사실 여기 있는 부분들 말고도 테스트는 굉장히 사실 많아요. 아마 뭐 저희들 구글 독서에서도 보시면은 테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방법론들 또한 엄청나게 많지만 사실 저희들이 주니어 입장에서 사실은 정말 이 많은 테스트들을 사실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유닛 테스트랑 인티그레이션 그리고 E2E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유닛 테스트,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E2E 테스트를 뭐 사실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은 통칭적으로 유닛 테스트,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E2E로 많이 부르게 되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단은 첫 번째인 유닛 테스트 먼저 일단은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단위라는 명칭을 쓰는 것만큼 유닛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만큼 사실은 굉장히 작은 영역을 테스트하는 게 유닛 테스트의 주요한 역할이에요. 정말 간단하게 사실 예시를 들면은 저희들이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게 로그인 같은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로그인들이 제대로 아이디 값이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뭐 이메일로 로그인하게 되면 이메일의 규칙에 맞게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등등의 이런 작은 것들을 테스트하는 걸 저희들이 유닛 테스트, 단위 테스트 정도의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통합 테스트는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라고도 불리는데요. 사실 제가 QA에서 개발자로서 전직을 하게 되면서 사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QA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서 설명드린 E2E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능의 정말 처음과 끝을 정말 저희들이 실제 환경처럼 유사하게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있고,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이 함수 단위로 작게 쪼개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변화할 수 있는 테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일단 개념적으로 본다면 이 유닛 테스트에서 보셨던 그런 간단한 함수들이나 모듈, 뭐 구성 요소들, 컴포넌트 같은 것들을 이 여러 가지가 통합이 돼서 그런 것들을 상호작용을 사실 검증하는 걸 보고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뭐 예시를 조금 더 들자면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로그인 관련돼서 이메일 발리데이션을 유닛 테스트에서 체크를 했다면 저희들이 이제 로그인하는 걸 실제 개발 과정에서 플로우가 있잖아요. 서버까지 이제 데이터를 요청하는 그런 과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2E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QA 때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고 아까 전에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말씀드렸던 거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뷰에서부터 서버까지 리모트 서버까지 갔다가 데이터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련의 전체적인 과정들을 통합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E2E 테스트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었고요. 일단 간단하게 사실 코드를 좀 덜 쓰고 싶긴 했는데 그래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유닛 테스트를 어떻게 코드화 시켰는지 간단한 예제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혹시? 괜찮나요? 죄송합니다. 네. 사실 뭐 너무 간단한 예제죠. 인터넷에 이미 검색을 많이 해보면 나올 수 있는 예제들 중에 하나인데 정말 간단한 예제여서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까지 유닛 테스트하는 경우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실제 서비스에서는. 그러나 이제 이 예제가 사실은 처음 테스트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코드를 보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까지 같이 제가 옆에 넣어왔습니다. 자, 물론 뭐 실제로 이렇게 변수명을 A, B로 쓰진 않겠지만 예시로 자, 저희들이 계산기를 만들게 되면은 사실 계산기에 덧셈 기능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계산기에서 숫자 A에 1을 넣고 숫자 B에 1을 넣었었을 때의 결과값을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플러스 친구는 같은 숫자래 죄송합니다. 숫자가 들어오는 입력값들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플러스 함수의 역할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이 이 친구를 플러스 함수를 테스트하고 싶으면은 저희들이 넣은 값이 정말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결과값과 동일하게 나오는지 확인하면 사실은 유닛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쓸 수 있어요. 뭐 예시를 쉽게 들어서 리절트에서 만약 계산기에 있는 플러스 친구에다가 3과 4를 대입을 해서 썼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결과는 7이야. 그러면 이 친구가 정말로 숫자 7이 되는지 정말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고 이 친구가 7이 맞으면 true가 나올 것이고 7이 아닌 경우에는 false가 나오는 그런 이런 간단한 테스트 코드들을 작성할 수 있고 이런 단위들로 작게 쪼개는 것을 보고 이제 유닛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건 사실 3 더하기 4가 7이라는 걸 알고 있고 정말 3 더하기 4가 7인 옳은 예제만 이렇게 유닛 테스트로 작성을 했는데 뭐 실제로는 정말 다양한 예외들이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대부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막 잘못된 값이 들어가거나 잘못된 타입이 들어가거나 뭐 그런 것들 저희들이 원했던 대로 들어가 준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사실 거르기 위해서도 유닛 테스트에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서 만약에 음수의 값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음수의 값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이런 식으로 배드 케이스까지 함께 작성을 하시면은 조금 더 풍족한 유닛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렇게 작은 단위, 정말 이 플러스 함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유닛 테스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아마 이 범위에 대해서 조금 완벽하게 제가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일단 코드가 많이 생략되기는 했어요. 실제로는 이제 로그인 뷰 모델에서 저희들이 로그인을 해주는 이 로그인 함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희들이 실제로 저 로그인 뷰 모델에서부터 로그인을 호출하게 되면은 서버까지 이렇게 플로우의 흐름이 왔다가 다시 서버에서부터 로그인이 되었어 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넘어오는 그 과정들이 전체 플로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테스트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레포지토리라든지 아니면은 이 뷰 모델에서부터 이 활동들 단위 정도의 테스트를 간단하게 쓰기에는 이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쓰기가 적합하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이렇게 쪼개는 것들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많이 작성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E2E 테스트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서버에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고 넘겨주는 과정이 사실은 테스트 환경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API가 아닐 수도 있고 뭐 테스트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뭐 밑에 저기 보시면 되겠지만 페이크 로그인 레포지토리라는 걸 쓰죠. 사실 API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의존성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모킹, 흔히 뭐 저희들 목이라고 하죠. 가짜 데이터들, 뭐 가짜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이 다양한 외부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예외들을 이렇게 차단한 상태로 이런 조금 더 유닛 테스트보다는 큰 기능들을 테스트를 하는 것들을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티그레이션 테스트하고 범위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UI 테스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안드로이드에서부터 종속되어서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가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테스트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함께 그 정도 범위에서부터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제작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E2E 테스트는 사실은 코드를 직접적으로 작성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범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로그인만 하더라도 간단하게 일단 플로우로만 예제를 설명드리면은 정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희들이 로그인 실제 뷰에서부터 뭐 뷰 모델을 거쳐서 로그인을 서버한테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네트워크를 다시 뷰에다가 가지고 와서 유저들에게 보여주는 그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게 E2E 테스트의 흐름이고요. 당연히 앞서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는 저희들이 가짜 데이터들을 만들고 가짜 서비스를 만들어 왔다면 E2E 테스트에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서부터 사용하고 있는 환경들을 동일하게 구성을 해서 실제 환경에서부터 동작하는 것들과 동일한 결과를 나와야 되는 게 E2E 테스트의 주요 역할입니다. 대신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API를 사용할 수 없다면 E2E 테스트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해당 모듈들을 단위로 통합 테스트,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하는 게 사실 더 효율적이라고 구글에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서 간단하게 그 테스트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사실은 이런 유닛 테스트라든지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도입할 때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대해서 일단 경험적인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대부분 아마 안드로이드를 개발하시다 보면은 처음 접하는 게 서비스 기준으로 처음 접하게 되는 게 로그인 쪽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앞서 유닛 테스트에서 예제로 들었던 이런 로그인 기능을 처음으로 제가 테스트를 넣게 되었는데 여기서 일단은 간단하게 보면 사실 이메일 비밀번호 뭐 실제로 이메일의 형식이 맞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정한 비밀번호의 규격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값이 비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테스트 코드로 저희들이 만들기 이전에 기능을 만들 때 보시면은 특히 주니어가 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이 짜왔는데 이 로그인 스크린 화면 뷰 코드에서 이 버튼이 실제로 클릭됐었을 때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이메일 형식이 비었는지 이메일 형식이 맞게 나왔는지 값이 비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이 온클릭 스코프 안에서 전부 다 로직을 넣게 되었어요. 사실 누군가가 옆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짜시면 안 돼요라고 하긴 그런데 이 로직이 여기에 있으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사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아까 전에 유닛 테스트를 짜기 위해서 그 로직을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이메일 형식이 비어 있는지 이메일 형식에 맞춰서 제대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를 짜려고 하면은 이 스크린 코드 안에 로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실제로도 제가
작성했던 정말 유사한 로직이 저기 오른쪽에 있는데 저런 식으로 이메일 칸에서 만약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 보내주고 뭐 전부 다 만약에 조건에 로직이 붙는 게 없으면은 뷰 모델의 로그인 친구에 뷰 모델의 로그인을 해줘 라는 이런 형식으로 코드를 붙이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아까 전에 그 유닛 테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로직을 저희들이 그 함수를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봐야 하는데 이런 버튼의 온클릭 안에 있는 이 로직들을 저희들이 테스트 코드에서 가져오기에는 너무 큰 코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런 작은 로직들, 특히 이제 뷰에서 돌아가는 게 아닌 정말 외부에서부터 이런 작은 로직들을 함수화 시켜서 외부에서부터 이런 로직들을 호출하는 코드를 뷰에서 사용을 하고 이런 버튼 클릭 시에 발생했던 로직들을 테스트 코드에서 호출을 해서 테스트를 보게 된다면 저희들이 실제로 뷰에서부터 종속되어 있는 로직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따로 떨어져 있는 이 함수들을 테스트 코드화하는 것도 굉장히 쉬울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로그인 때 발생하는 이런 발리데이션들도 테스트 코드화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는 이 온클릭 안에다가 다양한 로직들을 넣어서 이벤트 처리를 했더라면 지금은 사실 웬만한 로직들을 외부로 분리를 해서 테스트 코드화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렇게 많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여러분들이라기보다는 제가 아마 대부분 그렇겠죠. 자주 듣게 될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잘 분리된 코드들이나 뭐 테스트하기 쉬운 코드들, 뭐 결합도가 낮은 코드들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기에도 좋은 코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게 심플한 거고 이걸 왜 생각을 못한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의식하지 못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코드들을 짜게 되는 과정들이 많아서 아마 이제 테스트를 도입하시거나 아니면 개발을 처음 하시거나 주니어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이 UI 쪽 테스트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QA를 업무를 보면서 이제 안드로이드 앱의 UI 자동화가 필요해서 고려를 해야 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뭐 유닛 테스트나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분들이 만들어 주셨었고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모듈들 또한 다 테스트 코드가 있었는데 UI를 별도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QA 팀에서도 매번 이렇게 신규 개발하는 피드라든지 화면들을 계속 신규로 나오는 화면들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뭐 영향력이 없는 기능들을 계속 테스트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UI 테스트를 도입하는 게 어떻냐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 UI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사실 개발자분들이 UI 테스트를 짜는 경우도 있고 QA팀이 어느 정도 개발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이 계시면은 UI 테스트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UI 테스트를 도입하실 때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이때 당시에 나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제가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실제로 저희들이 도입하기에 큰 두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UI 테스트 코드의 유지 보수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UI 테스트를 진행한 것들이 유저가 직접 디바이스를 클릭하고 이런 액션의 유사성과 신뢰도를 가지는지 그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유지 보수 UI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데 왜 유지 보수 비용이 들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UI 테스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실제로 UI가 변경이 되게 되면은 테스트 코드 또한 변화가 생겨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UI 테스트 코드를 자동화를 해놓고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주 변하는 화면들, 그러니까 기획이 자주 들어가거나 우리 서비스의 메인 화면인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테스트 코드를 또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UI 테스트에서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변경이 적은 페이지부터 변경을 하는 겁니다.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로그인이라든지 뭐 결제 페이지, 마이 페이지 등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할 때 자주 바뀌는 서비스나 피드는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먼저 UI 테스트로서 도입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변화하는 피드라는 거는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차지할 때가 많아요. 홈화면이라든지 이제 커머스 앱 같은 경우에는 상품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영역대에서는 사람이 테스트를 하되 이제 점진적으로 변경이 적은 페이지부터 커버리지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많은 부분들도 UI 테스트로 다시 커버리지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은 유저의 액션과 유사성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에퓨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선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앞쪽에 있는 이 UI 테스트 코드의 유지 보수 비용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쉽다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유저 액션과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이런 프레임워크를 되게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에퓨임을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이유는 셀레늄 기반으로 이미 에퓨임을 이용해서 많은 회사들이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UI 테스트를 가지고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퓨임이라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의 장점이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개발자분들이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쉬운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 에퓨임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 셀레늄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유저 액션들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화 했었을 때도 그런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에퓨임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프레임워크를 선정하실 때는 이런 액션이나 유사성, 신뢰도를 잘 보시고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서 좀 빠르게 발표할게요. 일단 QA가 없는 회사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테스트를 개발자가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사실 프로세스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예외 상황을 좀 정리를 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예외 상황 정리가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개발을 하기 전에 기획서를 검토하고 개발을 설계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개발자분들은 기능 중심의 이렇게 좀 뭐랄까요? 기능을 먼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해당 기능에 대해서 예외적인 상황들이 코드로서 잘 표현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그인 쪽에서도 사실은 빈값이 들어오거나 잘못된 값이 들어오거나 조건들에 맞지 않는 값들이 간혹 이제 주니어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기획서 검토 과정과 개발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신경 쓰셔서 개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주니어 개발자분들이 그런 걸 고려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TDD라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TDD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외 사항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예외 사항을 사실 대부분 아마 뭐 키보드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치고 있는 모습들이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개발자들의 모습인데, 사실 잘하시는 개발자분들 보면 대부분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졸듯이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기능을 구현할 때 있어서 예외적인 상황들을 정리를 잘 해야지 저희들이 테스트를 보고 나서 테스트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다시 개발로 넘어오는 경우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개발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TDD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들은 개발을 하고 나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반대로 테스트 코드들을 먼저 작성을 하고 테스트 코드에 대해서 실패한 것들이라든지 성공하는 부분들을 테스트 코드화해서 거기에 있는 테스트 명세를 기준으로 개발을 하는 것들을 보고 TDD라고 사실 간단하게 불러요. 원래는 조금 더 복잡한 의미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 코드들을 먼저 작성을 해서 내가 만약에 로그인 페이지에서 고려를 했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면 실제 코드에서도 그 명세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 것, 이런 TDD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주니어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로 이런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 계산기를 기준으로 만약에 덧셈 A 플러스 B가 결과가 나와야 된다면 저희들이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해서 A 플러스 B가 결과가 나오는 뭐 1 더하기 1이 2가 나와야 되는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하고 나서 기능들을 옆에다가 이제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되는 기능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조금 더 개발하기 쉽겠죠.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세 번째로는 그 테스트 일정이랑 효율적인 분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많이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후다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사에서부터 그 개발을 하고 나서 테스트를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사실은 효율적이지 않게 그냥 간단하게 기능만 보고 릴리즈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프로세스든 간에 사실은 테스트 시기는 다 정해져 있어요. 끝부분에 보시면 디벨롭 이후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회사에서 이제 이런 테스트 시기에 개발자만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제 각 파트별로 이렇게 분업을 하셔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게 사실 되게 효율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 기획자분들은 당연히 본인이 그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기획을 하셨으니까 기획적인 부분들을 보시고, 뭐 기능적인 부분들이 누락이 되었거나 의도적인 부분들과 다른 개발들이 있다면 기획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담당하시고, 디자이너분들은 디자인을 만드셨으니까 UI와 UX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디자인이 누락되었는지, 조금 더 여유가 나시면 다양한 디바이스의 크기들에서 UI, UX 깨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시면 되고, 개발자분들은 오히려 이런 기획한 기능들을 담당해서 보는 것보다는 테스트 코드적인 부분들, 나의 코드가 정말로 서비스에 올라갔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테스트 코드와 예외적인 상황들을 많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특정한 조건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만이 할 수 있는 특히 안드로이드니까 디바이스나 버전 호환성 관련된 것들을 뭐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테스트 랩 같은 경우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저희 회사에는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먼저 개발자가 확인을 해야 되는 기능은 저희들이 당연히 기획되어 있는 기능, 정석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만 먼저 확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예외적인 사항들만 보시더라도 앞서서 분업해야 되는 것들을 모두 다 커버리지 할 수는 없지만 개발자가 혼자서 테스트해야 되는 환경에서는 사실 주요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일단은 빠르게 발표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좀 넘어버려서. 크게 일단 테스트는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하고, 아래에서부터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E2E 테스트를 작성하시되 단위 테스트부터 튼튼하게 작성을 하고 나의 코드를 검증받는다는 느낌으로 테스트를 하시다 보면은 좋은 테스트 코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그 뷰에서는 뷰 코드만 각각의 역할에 맞춰 가지고 해당하는 코드들만 잘 작성하시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쉽도록 로직들을 분리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들이 다양한 테스트를 작성하고 리팩토링 하실 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UI 테스트를 고려할 때는 이제 UI 테스트에서의 우선순위를 잘 염두하시고 변화가 적은 뷰들부터 천천히 도입을 해나가시면 되고, 이제 비개발자분들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런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셔서 같이 테스트 캠페인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개발 설계 시에도 이제 IDE를 먼저 켜서 작성하는 습관들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개발 설계나 예외적인 상황들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나서 개발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그 개발 프로세스 안에서 회사에 있는 구성원 조직들과 함께 테스트를 해보는 것들, 대신에 이제 각각의 파트에 맞춰서 잘 분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많이 함께 테스트 문화를 좋게 만드셔서 서비스의 퀄리티와 품질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일단 우선 여기까지고,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혹시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Q&A 영역이 있으니까 따로 저기서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